판사재판관이라는 자들의 허상. 4월 4일은 정말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시민 세력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애국시민 세력이 중도보수라고 판단하고 믿었던 정영식 조한 창김복형 같은 헌재 재판관들이 결국 좌익들의 협잡에 넘어가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불과 하루 전까지 견고하다던 그들의 변심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상세 내막은 본인들이 직접 고백하지 않는 한 영원히 알 수 없는 사항일 것이나 분명한 건 그들이 결국 좌익들의 협잡질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보았고 이재명에 대한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보여준 일관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는 명문대를 나와 판사, 재판관이 된 자들의 의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특히 시대적 소명이라든가 역사인식에서는 광화문과 한남동에 집결한 우리가 보통 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보다도 훨씬 낮은 저급한 수준 미달의 인간 군상들이라는 것이다. 젊은 시절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법복을 입고 점잖은 채 겉멋을 부려 외형적으로 위엄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도 뒤로는 철저하게 자기 입속에 아주 민감한 기회주의적 인간들이며 그들의 치부에 대한 노출에 민감하고 그들의 입속에 맞는 제안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주장을 곧바로 뒤집을 수 있는 저급한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런 저급한 헌재 재판관들과 일반 사법부 판사들에 대해 분노하고 허탈해하며 망연자실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조금만 마음의 안정을 찾아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건국초 약간의 기간을 제외하고 조선의 핵심 지배층들은 오직 정부 요직을 차지하기 위한 당권 쟁탈에 몰두하여 당쟁을 하면서 국의 정세에는 무관심하다가 외침에 시달리다 결국 임진왜란병자호란과 같은 큰 외침을 받아 국토가 참절되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뼈저린 역사의 연속이었던 것이 우리 역사의 슬픈 현실이다. 그렇게 당쟁으로 밤낮을 치새우다 정작 임진왜란이 터지자 임금부터 조정의 고관대작들은 살려고 다 도망가거나 숨어 목숨을 부지하고 천대받던 승려들이 일어나 승병을 조직하고 일반 민초들이 일어나 의병이 되었으며 그들이 목숨을 바쳐 겨우 나라를 구해놓고 나니 그 비겁한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 권력 다툼을 하다가 312년 후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간 1910년 경술국치에 결국 나라 전체를 일제에 갖다 바치는 짓을 한 게 대한민국 권력 핵심에 위치한 고관대작들의 형태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생생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일제식민지가 되어 고통의 세월을 보내던 우리 국민을 일깨워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포착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사리 그나마 한반도의 남쪽 절반의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해 놓고 나니 또다시 정부 요직에 오른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과 중공의 협잡질에 갖다 바치겠다고 설쳐대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이다. 결국 이 현실도 우리의 가까운 역사가 그러했듯 일반 민초들이 지켜야 할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아쉽다, 분하다, 그러나 더 용감하게 시작할 때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닥친 조기 대선에 민초들의 압도적 지지로 반대한민국적 세력들을 선거를 통하여 제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이 선거에서 미우나 좋으나 관계없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똘똘 뭉쳐 적극 지원하여 저 반대한민국적 세력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물론 채 2달이 남지 않는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투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반란 세력들이 올가매어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란 협의 형사재판은 재판대로 투쟁을 이어가야 하고 애국 시민들은 여기에도 많은 성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거리의 투사들도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준 비루함이라든가 주요 유력 인물들의 비열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시점에 그러한 단점들을 들추어내어 비판을 해봤자 그것은 결국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만 이롭게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애국시민 세력들의 결집력만 훼손하는 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 정치인들을 보면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등이 자천타천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듯한데 이 중 배신자 유승민과 한동훈, 간제비 안철수 등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력 후보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3인 정도로 좁혀지고 다시 여기서 오세훈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이상한 언행 등을 감안하면 결국 홍준표와 김문수의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이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보면 그런 비판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상대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인지를 금세 알 수 있다. 당장 우리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오세훈과 비교하더라도 오세훈이 압도적인 경쟁력인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보는 주변 국가 중 특히 중공이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 날뛰는지에 대한 기사를 잠시 소개한다. 이런 뉴스를 보더라도 중공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반국가 세력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대륙의 공산주의자들과 깊이 내통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한국 탄핵에 관심 폭발한 이 나라 포털 검색어 상위권 도배매일경제 중국 관영 매체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소식을 신속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헌재의 파면 선고와 거의 동시인 이날 오전 11시 22분이야. 한국 시간 속보를 내보내며 탄핵 소식을 전했다. 중국 중앙TV CCTV 역시 정규 방송 도중 파면 속보를 자막으로 보도했다. CCTV는 이날 헌재에 자사특파원을 보내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현재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검색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한국 60일 이내 대선이었다. 중국판 X에 해당하는 웨이보에서도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1위에 올랐다. 인기 검색어 상위 10위 가운데 4개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단어였다.